네, 오늘 양대지수 고점에서 전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1시간 동안은 플랫하게 시세가 유지가 되면서 안정적인 느낌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양시장 합산하면 거의 1,300개 육박하는 종목들이 오늘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혹여나 내가 이런 시장 흐름을 잘 타지 못하고 있다면 비교수 조금 더 빅피처 저희 주목해 주세요. 네,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할 얘기가 많은 거리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네. 분위기 잘 타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좀 종목별로에서는 약간의 희비가 있고 그닥 오늘 장을 즐기지는 못하는 네네. 주인데 테슬라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너무나 의견이 분분한 종목이어가지고 네네. 동학개미 해외판 또 1등 주식이기도 하죠, 테슬라가.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테슬라 이야기를 해야 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4분기 연속 흑자를 나타내 주었죠. 그 중심에는 결국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또 그 종목을 매수했고, 또 미국에서도 로빈훗이 테슬라를 엄청나게 사면서 이 주가를 부양하는데, 결국 그 이면에는 S&P 500 여기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은 테슬라의 실적이 진짜 전기차를 팔아서 실적을 낸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판매 대수만 봤을 때는 오히려 도요타라든가 아니면은 현대차가 더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은 결국 탄소 배출권,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탄소 배출권 이 판매로 흑자가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인해서 흑자가 나다 보니까 결국 이 테슬라가 진짜 전기차를 팔아서 잘 가고 있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될 텐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1억이나 되는 차를 그렇게 그 보조금을 줘도 되느냐, 이게 조금 어찌 보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고가 차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였을 때 과연 테슬라의 이러한 질주가 이어질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일단 일정 부분 좀 퀘스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 단기적으로 테슬라는 좀 고점에 왔다,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왔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기차의 성장세는 더더욱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뭐 2035년, 40년 그때 되면 내연 기관차에 대한 등록은 어려워지고 오히려 전기차, 수소차가 시장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시장이 온다면 결국엔 이들의 종목의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중간에 말씀하신 포인트가 2035년부터 아예 내연차 등록 안 된다고 정부 발표 나왔던 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결국은 그러한 부분만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은 무궁무근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땐 좀 과열된 부분이 있고 솔직하게 이 전기차의 매출만 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시총 20이 조금 내려와서 20인데 네.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는 어닝 서프라이즈만 보고 덥석 지금 따라갈 자리가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달랐잖아요. 네네. 탄소 매출, 배출권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실적이 좋았는데 왜 제동이 걸리지라는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나도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목표 수익률을 좀 단기적으로 낮출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대표적인 거 LG화학하고 삼성 SDI 차트 네. 보면서 우리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 흐름입니다. 지금 20일 이평선은 하회했지만 오늘 개파락해놓고 양봉 나온다는 건 어느 정도 다시 일정 부분 시장 상승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전 고점을 치고 가느냐 그러한 취지로 보셔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박스 하단에서 올라가는 모양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박스 하단과 또 박스 상단 여기에 박스 흐름 쪽으로 이 종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오늘의 저점을 깨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오히려 하단에 있는 60일 이평선까지 내려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좀 흐름이 조금 더 안 좋죠. 안 좋지만 이 종목 역시 박스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얘도 결국 개파락해놓고 양봉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개파락해놓고 양봉 나온 이 저점을 앞으로는 훼손해서는 안 돼요. 결국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일정 부분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결국 이후 언제가 이 저점을 깰지 모르지만 이 깨는 자리가 이 상단에 있는 이 모든 매물대가 물량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면 이후에는 올라가는데 버겁기 때문에 향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저점을 손절이든 익절가 잡고요. 또 너무 높게 보지 말자. 너무 높게 보지 말고 좀 박스 상단되면은 비중을 줄이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단에 있는 개별주들은 그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의 편차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이 두 대형주가 하락 쪽으로 방향 잡으면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LG화학, 삼성, SDI 오늘 저점을 어느 정도 그 마지노선으로 보고 하단에 있는 개별주들도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심은 아무래도 두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실적이 다 나옵니다. 네, 28일에는 삼성 SDI 오후 1시 반경에 나오고요. LG화학이 조금 더 나중에 나오네요. 네, 31일에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 나오는지 부수적인 종목들 대응하는 데도 꼭 참고하자. 네, 이런 얘기 저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 싶은 게 금요일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하한가도 있어요. 지금 신일제약이 하한가 나오고 있고 신풍제약은 좀 분위기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으시겠죠? 네. 자, 제가 7월 말 되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 조심하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시발점이 결국 신풍제약이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네.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들어가기 3분 전에 상한가에서 플러스 2%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놓고 동시효과에서는 하한가예요. 근데 하한가에서 VI 걸리면서 나름대로 선방해서 마이너스 14%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상한가에서 월요일 날 갭 뜨겠다고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토막. 네. 그러면 결국 왜 이러한 모양이 나오느냐? 결국 세력의 이탈입니다. 이러한 종목은 어느 하나의 세력이 아닌 많은 세력들이 같이 끌어올리는데 누군가가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고 이러한 모양새는 결국 추세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단지 판이 깨져버린 겁니다. 결국 이 종목이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신일제약 같이 그냥 시작하면서 점하한가로 시작해버렸는데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1,800억 되는데 시총이 5조가 넘습니다. 5조가.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신일제약도 600억짜리가 6,300억이에요. 그만큼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얘네가 진짜로 매출이 나오냐? 그것도 의문인데 단순히 그러한 모멘텀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면 결국은 다 되돌림 나온다. 분명히 이런 종목 뭐 며칠 지나면 또 급등 나고 잠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결국은 여기에 들어와 있던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이지 그게 다시 저점 잡고 올라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8월 달 되면 신고점에 있는 종목 조심하자 한 이유는 결국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자 그랬는데 그 시그널이 벌써 지난주 금요일 날 신풍제약에서 보여줬고요. 그러면 이러한 모양새는 다른 종목으로도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좀 안정적인 종목은 안전하게 상승하면서 세력들이 빠져나갈 텐데 급한 종목들은 이렇게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던지다가 보면 서로 하한가 맞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면 아마 잘 빠져나갈 텐데 네. 잘못된 종목은 이렇게 점 하한가 맞으면서 아주 공포스럽게 만든다라는 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급등한 추세를 사실 일찍이 잡으신 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지난주 후반부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나오지를 못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 급락하고 있는 종목에서 저희가 건질 종목이 아예 없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이라도 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 오늘도 재수 없으면 하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개파락해놓고 거기서 변동성 나오면서 한번 올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잘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약주 중에서도 우리 셀트리온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보시면은 크게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보조 지표 보면서 과연 얘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 분홍색 이게 RSI입니다. 자, 근데 이 RSI가 보면 이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RSI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게 이 보조 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21이평선을 깨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은데 결국 그 가능성은 이 보조 지표가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셀트리온이 이 21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이 보조 지표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하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가고 횡보하게 되면은 보조 지표는 역시 보조 지표야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보조 지표가 거꾸로 나왔을 때는 항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다는 걸 많은 그 경험과 확률 쪽에서 나타냈으니까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 셀트리온의 이 보조 지표하고 같이 보면서 향후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단은 조금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또 구간이 아닐까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최태규 전문가 의견 전달해 주시네요. 다음에 오늘 민감주 안에서 이쪽 많이 보고 계시죠? 네, 기계 섹터에서 오늘 인프라코어라든가 이런 종목들 힘있게 올라갑니다. 홍수 피해가 중국이 또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고 주말에 큰 비 한 번 또 온다고 예고 나왔거든요. 미국에서도 계속 SOC 투자권이 나와가지고 이쪽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일본도 비 피해 또 우리도 남부지방 같은 경우 뭐 비 피해가 좀 부산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피해가 극심합니다. 지금 중국만 봤을 때는 그들의 그 복구 이거에 대한 그 뭐랄까 장비 투입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샨샤댐 같은 경우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오히려 뭐 제주 쪽까지도 뭐 방사능 오염 뭐 이러한 얘기까지 나올 그래요? 정도로 크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 네. 자, 일단 이런 일부 지역은 댐이 붕괴되고 그러한 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인명이라든가 이재민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현실인데 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문제가 막 메뚜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전에 코로나 막 악재가 삼재라고 합니다. 삼재 막 악재가 막 나오고 있는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 이 현 시점에서 이러한 비 피해로 인한 이 뭐랄까 수해 복구 이거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수해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계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수혜가 가능한 게 모든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건 결국 SOC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 기계 장비, 그다음에 건설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자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먼저 이제 현대건설기계 두 개 종목 보면서 제가 한번 방향 잡아 볼게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나오고 어떻습니까?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가죠. 그럼 얘는 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더 간다니까 그냥 오늘 바로 다 더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가고 내일 또 음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2주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을 치고 간다. 왜? 치고 가기 위한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아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셀트리온이 이번 주에 하락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위축되게 되면 새롭게 부각되는 섹터가 나옵니다. 왜?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오늘 어느 정도 조정 줄 자리인데 강하게 간다라는 건 시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가는데 제약바이오가 쉬어. 그러면 다른 섹터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섹터 움직일 땐 반도체 일정 부분 계속 가고 있죠. 그다음에 건설이라든가 또 이런 건설 장비 쪽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전 고점 이번 주에 갈지 안 갈지 모르나 제가 봤을 때 1, 2주 봤을 때 이전 고점 충분히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보다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 보이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자, 이 종목 네. 보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눌렸어요. 그렇죠. 예. 예, 워낙 많이 하락했던 종목인데 이제 정배열 구간 제가 좋아하는 건 결국 이 6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는 자리부터 보는데 이 60일 이평선에서 결국 지지해주고 올라갔다가 조정주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며칠을 버벅대도 상관없어요. 버벅대도 상관없고 결국은 여기서 움직임이 연출되게 되면 여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고점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저한테 유리한 쪽은 현대건설기계로 그렇게 팁 저희 얻어봤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큰 그림을 조금 그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네.
결국은 이제는 신고가 종목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특히나 시점에 왔고요. 네, 조금 더 아까 얘기하셨던 지금 뭐 치료제나 이쪽 말고도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고점주들? 어떠한 종목이든지 신고가 간 종목은 다 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워낙에 레벨대가 높아서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주의할게요. 네, 정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